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잔고를 채워줄 코인은 바로 업비트 굉장히 많이 잘 나가고 있죠. 그죠? 근데 정말 어제 이제 도미넌스에 대한 부분을 언급드리고 나서 이게 이제 지지선이 뚫리면서 급격한 하락을 맞이하게 됐는데, 요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세 기형이 나오면서 상승장에서는 이게 하락을 많이 보여주는 패턴이지만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앞으로의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어제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거의 이제는 메인 알트장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대1 정도로 비중을 맞춰도 되지 않나. 비트, 알트 이렇게 9대1을 맞춰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더 계열이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저녁에 제가 영상을 찍거나 혹은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목이 오전에 했던 이유로 좀 낫지가 않아서 그냥 좀 쉬고 오늘 좀 찍어야겠다 했는데, 오늘도 지금 보면 목 상태가 좀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느껴지시잖아요. 그래서 좀 오늘도 차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니까, 어떤 코인이 올라갈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면은 일단 이더 계열이 잘 갔어요. 잘 갔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블러 이런 애들도 잘 가고 있고, 블러가 가면 사실 얘도 세트긴 합니다. 블라스트 얘도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세트긴 한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여기에요. 제가 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말씀드릴 때도 여기서의 횡보를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횡보는 맞는데 보면은 이러한 캔들들이 좀 자꾸 사람을 거슬리게 만드는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월 1일이기 때문에 제가 12월은 불장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이 월초에 우리의 심경을 건드는 무빙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보시면 월초에 보면은 11월에도 월초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부비적 되면서 도미넌스가 너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 정도? 왜냐면 이 선이 되게 큰 지지선이었는데 이게 뚫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알트의 눌림을 통해서 이 기술적 반등을 이뤄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찌됐든 간에 떨어진다는 건 알트에게 좋은 것이고, 반등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비트 조정 때 알트가 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꿀팁을 전수하는데, 제가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요일에 오후나 이때쯤부터 저녁쯤 이나 뭐 오후쯤부터 여기 캔들 모양을 보면 이 히포크라트와 타이코 같은 거 있죠. 요런 모양들이 요 위에서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조정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금을 한 20%에서 30% 정도 만들어 놓고, 올라가면은 70에서 80%의 물량으로 그냥 홀딩하는 거고, 내려가면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줍줍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편할 거고. 자, 리플이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리플릭스 영상도 찍고 리플이 미래다라는 영상을 또 찍고 리플을 이제 멤버십 픽에도 내고 그랬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리플이 잘 가는 건 맞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건, 결국 상승장은 있네요. 리플은 사실 먹을 자격이 있는 게 그렇게 많은 조롱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차트 진짜 좋다는 얘기를 진짜 수없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은, 리플은 항상 리또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횡보를 오래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한테 천천히 그냥 월급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담배나 이런 거 아껴가지고 밥값 아껴가지고 천천히 매수해도 되는 코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횡보가 나올 때 굉장히 조급해하는 댓글과 문의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관점의 코인들은 웬만하면 그냥 언급하면 안 되겠다. 그냥 단기적으로만 좀 계속 접근을 해야겠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부분이 시황이 좋다 안 좋다 정도만 얘기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코인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좀 많이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걸 묵묵하게 가져가서 버틴 분들은 진짜 저는 먹을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리플은 너무 축하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남은 코인들이 뭐 안 좋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보면 저희 멤버십에 오시면은 보시면 이렇게 칠리즈도 타겟을 가고, 너보스, 테조스 보세요. 테조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블라스트는 좀 일단 기다려야 되고, 스페이스 아이디, 그 다음에 스타게스 파이낸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뭐 빅타임, 드리프트, 이뮤터블 X, 카브, 에이셔도 여기 있고요. 뭐 스택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얘가 진짜 대박이었죠. 제 이더리움의 저평가를 얘기하면서 이더리움도 픽을 냈지만 얘도 냈단 말이에요. 얘가 더 잘 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이클 말고 얘를 낸 게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리는데, 다만 이제 멤버십에 오면은 직접적인 코인 이름과 언제 사고 언제 팔고 뭐 손절이 온다면 언제 손절하고 이러는데, 손절을 다인 적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목욕탕 표시가 떠야 되는데 선물은 좀 있거든요. 선물은 타겟이 좀 굉장히 타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는. 근데 이제 현물은 좀 넓게 해도 되기 때문에 손절이 이거 보면 없어요. 그냥 마스크, 바운스 토큰, 얘도 지금 여기 있죠. 2만원대에서 16,000원대를 잡았기 때문에 그냥 뭐 잘 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워몰, 뭐 그래비티. 그래서 여기 오면, 멤버십에 이제 오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멘탈도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왜? 고민을 안 하고 요거대로 그냥 가면 되니까. 코인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주는데, 이거를 뭐 사실 여러분들 시간이 엄청나게 늘겠죠. 이제 그런 시간적 여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여유, 여러분들 잔고도 계속 우상향할 수 있어요. 원칙을 지키면.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니까 이제 멤버십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보면은 멤버십에 지금 있는 코인들이 이놈, 그다음 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비티, 뭐 온도도 있거든요. 에이브도 있고, 거의 그냥 뭐 상승률 상위 코인을 이제 싹 쓸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알트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거의 도미넌스가 이제 거의 좀 이런 식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말아 올리는 거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 거래일지 순유입은 맞는데, 자 보세요. 가격대 잘 기억하세요. 4,468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4,649억 원.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ETF가 비트를 이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알트코인 처음 시작할 때 도미넌스가 빠질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얘가 오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게 ETF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알트장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근데 왜냐하면 그저도 제가 요 상황에서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6대4나 혹은 7대3 정도로는 알트를 맞춰도 되는데, 요거는 좀 남겨놓자. 근데 거기서 제가 8대2 정도 가자. 그 다음에 9대1까지 가도 될 것 같다. 이게 지금 오늘의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뚫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기조로 갔으면 사실 알트장 같이 잘 먹었을 거예요, 솔직히. 그죠? 왜냐면 이거를 다 대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운이 좋은 건지 어쨌든 이번엔 좀 얻어 걸린 것 같습니다. 9메이저 메타도 먹었죠. 에센3 9메이저 메타 먹고, 이더리움 메타 먹고, 그죠? 그 다음에 메타를 거의 다 돌아서 먹었기 때문에 정말 영상만 봐도 사실, 그죠? 잘 따라갔을 거예요. 잘 따라가신 분들은. 근데 만약에 영상을 제가 진짜 하루에 2개씩 올리고, 주말에도, 주말에 어제는 하나 올렸지만, 정말 진짜 타이트하게 영상 계속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갔다 하면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밥상을 차리는 정도로는 안 되고, 떠먹어야 되는데, 떠먹는 거는 멤버십에서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 고생 끝났고, 그죠? 자, 역프. 제가 이 역프 진짜 좋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이제 댓글 보니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들 돈이 없어서 역프인 거다. 코인 오르는 건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된 상태에서 영끌을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대출이 나올 구멍이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장담은 아니지만 높은 가능성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김프 다시 끼게 돼 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그런 민족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 자, 대출이 만약에 안 돼요? 그러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내 최후의 보루인 집을 내려앉는다거나, 그죠? 집을 다주택자들은 집을 판다거나, 아니면 그 밑에 대출로 가는 거예요. 1금융이 안 되면 2금융으로, 2금융이 안 되면 3금융으로. 그리고 비상금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왜? 리스크가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래도 안 들어와? 니네가 이래도 안 들어온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정신 나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정신 나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같이 물려있을 때는 그냥 으쌰으쌰 해요, 같이. 그러다가 이제 엄청 떨어지면은 그때는 진짜 아예 말도 안 해. 못해, 그냥 말을. 에이, 모르겠다, 그냥 존버해야지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때보다 정신적으로 더 스트레스 받을 때 언제인지 아세요? 주변 사람이 나보다 잘 벌 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참 진짜 안타까운 거지만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2021년에 투자를 들어왔을 때, 코인 들어왔을 때 생각을 해보면, 남이 벌어서 배가 아파서 들어온 게 크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주변에서 벌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코인 요즘 진짜 좋더라. 들어와. 근데 그거 사기고 무슨 그런 가짜 동전 같은 그런 게 무슨 투자라고. 너 도박하지 말고 너 거기서 나와. 그거 좀 있으면 폰지 사기야.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더 올라. 근데 내가 뭔가 얘에 대해서 투자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애가 갑자기 코인을 해서 돈을 버네? 어떻게 돼요? 들어가야지. 그렇게 보통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즌이 올 때가 언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진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메인 알트들 올 때예요. 불장, 메인 불장 올 때. 근데 지금 도미넌스가 거의 지금 하락이 거의 진짜 저는 확정 났다 생각해요. 이거 다시 올리는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다, 그거는. 네, 주봉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걸 이렇게 만약에 올린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당해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냥 10%를 약간 부적 삼아 비트코인을 놔둬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이 정도 왔으면 거의 끝났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정도로 캔들이 강하게 떴으면. 자,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가 지금 꼴랑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는데도 난리잖아요. 알트장이니 뭐니 뭐 코인이건 너무 오르니까 이제 상승장 끝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작 상승장은 여기서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아직까지 내려갈 폭이 월등하게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추세가 거의 변곡이 됐고, 이게 시작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김프가 낄 거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 친구들도 아직 시그널이 없어요. 코인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이런 애들이 다 들어와야 돼. 사실은 21년에 다 했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 전부터. 그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지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추세는 꺾였고, 알트장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시작이 온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냥 달달하게 과실을 따먹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은 앞으로 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다만 그런 건 있겠죠.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역부가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과세 그거 잘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미국 주식도 과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게 아마 프리미엄으로 저는 만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상승장 때 뭐 2017년에는 50% 60%가 꼈지만 2021년에는 20에서 30%가 꼈다면, 이게 이번에는 프리미엄이 점점 줄어들 수 있었던 건데, 요게 이 세금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프리미엄이 더 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좀 가능성 있다고 보는 게, 항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 사이클이 될 때 2021년에도 김프 안 낄 거라 그랬어요. 역프 계속 됐을 때. 그때 2020년 연말까지 계속 역프였거든요. 안 낀다 그랬어요, 김프가. 근데 여러분들 꼈잖아요, 김프. 자, 여기 보면 김치 프리미엄 지표가 있는데 얘가 지금 보면은 뭐 20%,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보면은 여기 21% 이런 식으로 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여기 역프도 꼈어요, 이런 데다. 이때까지 역프였어요. 여기서 김프 갑자기 꼈다가 또 빠지고. 그래서 사실 이 지점 전까지 여기를 역프 구간으로 봐야 되는데, 메인 역프 구간을 여기를 해도 12월 정도까지는 역프가 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2월까지 역프 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들어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들어오는 시점이 본격적으로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프리미엄이 여기 위에서 놀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곧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면 메인 알트가 시작이 돼야 되고, 메인 알트가 시작된다는 말은 도미넌스가 획기적으로 떨어져야 돼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근데 지금 그게 세팅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9분응선 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100%는 없으니까 제가 약간 부정용으로 비트코인 10%는 가지고 있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사실상 알트장이 시작될 거다라는 생각은 제가 이때부터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포트폴리오를 알트로 늘려나가야 된다는 말을 계속 했던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이런 과정에서는 비트를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갔고요. 여기서 비트 중심으로 가고 알트로 바꾸고 했으면 정말 대응을 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열매를 이제 과실을 먹을 때만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이제 기쁘죠? 저도 정말 기쁘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중간중간에 이벤트들, 그러니까 도미넌스의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맞는데, 다만 이거를 캔들을 4시간 뭐 일봉 이렇게 줄여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구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구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마다 이제 비트 중심의 상승이 오던가, 또는 알트가 더 떨어지던가,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정들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현금 비중을 만들어서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게 보통 일요일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일요일에 피레침 같은 캔들이 뽀로록 나면은 그때 오후에, 그러니까 그런 게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잘 대응하시면 되겠다.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진짜 미치는 게 뭐냐면 주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보세요, 이렇게 오르면 이거 못 삽니다. 조정이 오겠지 안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리플도 보시면 이런 거를 잘 먹어야 되는 거야. 리플도 보면은 주봉을 보면 그냥 상승만 한 것 같지만 일봉이나 4시간봉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멘탈을 살살 긁었던 시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자리에서
다시 줍줍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만약에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만약에. 그럼 얘가 올라오겠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시간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이동평균선이 만나거나 하는 이런 지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사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다가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분할 매도. 상승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진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장 때는 차라리 4848 하지 말고 더 들고 가라. 그냥 계속 들고 가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많은 건데 저도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지만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 개미들은 이 코인에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왜? 상승장 때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면 하락장에 너무 절여 있거나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너무 양극단을 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양극단을 빼고 항상 이 무게 포지션을 뭐로 하냐면 겁쟁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뭐라고 그럴까? 전사의 심장이라고 할까요? 전사. 이렇게 이제 있다면 이게 중간이라고 하면 투자 성향에 있어서 상승장에는 한 요 정도만 해야 돼요. 요 정도만.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한 7 정도의 포지션? 7에서 한 8 정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할 때도 기본적으로 현금 15에서 20%는 남겨놓고 매도가 됐을 때 일시적으로 20에서 30% 정도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눌림이 오면 이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 정도로 낮춰주고 이런 관점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여기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래서 7이 갑자기 뭐 8이 됐다가 7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냥 계속 끝날 때까지. 상승장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김투가 저는 다시 낄 거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알트장도 안 온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비트 ETF 된 거 보고 비트만 오르니까 사람들이 뭔 소리 했냐면요. 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알트가 생각보다 안 오를 거고 비트 위주로 오를 거다. 대부분 그랬거든요. 몇몇 알트들 테마 섹터만 오를 거고 안 오를 거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다 그래. 항상 그래. 2020년에도 이번에는 2017년 같은 게 없을 거야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21년은 알트장이 엄청 크게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상승이 메인 알트장 상승이 나올 때 이런 캔들들이 많이 나올 거다. 리플이나 에이다나 뭐 이더네임 서비스나 이런 애들 오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를 것이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상승을 까딱하면 놓치잖아요. 그럼 그거 고점에서 불타기 못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못 참고 불타기 하는 시점에 또 조정 와요. 여러분들 신규 갑자기 한동안 우르르 들어왔을 때 조정이 이번에 1억 돌파하고 막 왔다가 조정 왔듯이 또 그런 과정이 나온다는. 그러다 보면 상승장이 끝나 있어요. 멘탈에 내가 나가 있고. 그리고 남이 또 벌어. 그러면서 하는 말. 존버는 승리한다. 들고 가야 된다.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 맞아. 코인은 어차피 오르니까 들고 가야 돼. 하고 들어가잖아요. 고점에 물리는 거야. 그렇게. 그 패턴이에요. 근데 아직 메인 알트장이 이제 막 도미너스가 꺾이면서 시작될 것 같으니 여러분들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인드셋을 잘 잡아놔야 돼요. 상승장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마인드셋 잘 잡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욕심 안 부리고 나오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죠? 아니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락장 때는 이거 코인 원금만 회복하면 나 진짜 미러럽 던질 수 있어 이랬는데 던지는 사람이 없어 보면은. 떠난 사람이 없어. 떠난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만큼 원칙 지키는 게 어렵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원칙을 더 지키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 고민도 절반 이상으로 줄고 여러분들의 워라밸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워라밸은커녕 새벽이건 낮이건 밤이건 근무 시간이건 자는 시간이건 계속 코인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곤해져서 판단력도 흐려지기 때문에 결정적인 조정도 못 피합니다.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하다 보면 굉장히 건강하고 신명나는 이 상승장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도 제가 뭐 많이 틀린 것도 있지만 이제 큰 흐름 자체는 그래도 많이 맞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치 프리미엄도 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이때가 사실 해외 거래소 보내놓은 개꿀이긴 해. 아니면 뭐 코인으로 들고 있든가 국내에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알트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자, RSI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강세장에서 RSI 70이 넘으면 이거 강세예요. 뭔 말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차트를 배울 때 뭔 말을 하냐면 과매수라고 그래요. 정말 이 말만 들으면 뭔가 내가 팔아야 될 것 같잖아. 과열이 와서.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이거 강세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안 끝나잖아요. 보면 더 간다니까 이렇게. 이게 더 가려면 캔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이거 안 먹겠다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본격적인 알트 불장이 시작됐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 탑이 나올 때는 항상 RSI가 90을 넘었다. 월봉에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은 뭐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결국 제가 비트코인을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 여기서 좀 힘을 모으고 가는 거. 여기서 기 모으고 가는 거. 근데 기를 모을 때 비트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횡보하니까 알트가 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알트가 오르는 조건은 보통 비트가 쭉 간 다음에 도미넌스를 쫙 빨고 크게 떨어진 다음에 반등 줄 때, 이때부터 보통 알트가 시작이고, 이때부터는 비트가 반등을 해도 알트가 계속 더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원래부터 알트 포폴이 좀 많은 편이긴 했지만 여러분들 멘탈을 위해서 이 사이클 다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비트 먼저 사라, 알트 서서히 바꿔라, 구매이저 사라, 비트 영재 사라, 뭐 해라 거의 지금 다 그것만 했어도 그죠?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근데 뭔가 생각보다 감사하단 말이 별로 없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숫자로 항상 사람은 숫자로 말하는 거거든요. 말뿐인 감사보다 행동으로 말하는 건데 제가 조만간에 한번 어제 방송을 켜서 한번 싹 수긍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제 목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오늘도 만약에 되면은 하고 아니면 어쨌든 근시일 내로 제가 빨리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목 때문에 방송 안 한 지 오래돼서 어떻게 실방을 한지도 까먹은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어느 정도 실방을 좀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제가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죠? 방송이 더 재밌는 사람이에요. 저는 보세요. 지금 살짝 해도 킥킥킥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방송하면 얘는 진짜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러나 언제 할지 모른다는 거. 언제 할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언제 방송하지? 맨날 이렇게 봐야 되나? 유튜브 채널 켜놔야 되나? 아니죠. 요즘은 디지털 시대예요, 여러분들. 4차 산업 시대. 그건 아니에요. 뭘만 해놓으면 된다? 구독이랑 알람 설정까지만 해놓으면 된다. 그럼 제가 방송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알림이 띵 오기 때문에 그때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2021년에 디파이 불장과 올해 2024년과 2025년에 AI 불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 굉장히 이거 일부 동의를 하는 게요. 사실 이거 AI도 있지만 저는 밈도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밈이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항상 사이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 알트장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먼저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2020년에는 디파이였고요. 그 다음에 2024년에는 그리고 이런 애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 섹터를 가져가실 때 밈이나 AI나 이런 애들을 조금이라도 좀 포트폴리오 가져가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디파이는 트럼프가 되면 굉장히 수혜를 받을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이브나 뭐 유니스왑이나 이런 애들 계속 강조드렸던 거, 이더리움 디파이들이 먼저 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현물 ETF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 트럼프도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의 아들도 이더리움 안에서의 디파이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기가 먼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플 고래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다. 제가 예전이 아니죠.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리플이 역대급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리플이 더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지표도 그럼 반대로 유용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그러면 일부 좀 나도 같이 매도를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동안 솔직히 많이 오르긴 했어. 조정이 좀 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리플 찐홀더다. 그러면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조정이 온다 그랬을 때 개수도 늘리면 되지, 좀 팔았다가. 그죠? 근데 만약에 팔았는데 더 가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리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제가 70%에서 80%는 갖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20%를 뭐 하느냐? 다른 코인 사면 되지. 아니나 님이 그렇게 좋다는데 사봐? 이런 느낌으로. 그럼 디파이가 좋다는데 사봐?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 알트는 원래 순환이에요, 순환. 근데 지금은 그냥 구메이저 애들과 그다음 그다음 AI 이런 애들이 먼저 오를 뿐인 거예요. 디파이도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로 그냥 순환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FT로도 갈 거고, 게임으로도 갈 거고, 뭐 저장성으로도 갈 거고, 이렇게 갈 거예요. 계속 흐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근데 이거 못 찾겠다, 나 알트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멤버십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다 없애드립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끔 밥상 차려주고 떠먹여주는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이 알트 시즌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금망 구축에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정말 맞고, 이때랑 예전에 이제 리브라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죠. 정말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날 거고,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고, 그러면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은 1927억 달러로 사상 최대다. 그냥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미 올타임하이를 갔고 이제는 계속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날 차례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만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알트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테더 도미넌스는 생각보다 여기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점을 두고 버티고 있는데 보통 이게 두 번째로 이 지지를 테스트하러 갈 때는 보통 이게 뚫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이게 뚫리면서 장대 음봉 같은 게 나오면서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여기 한번 갔다가 갈 때 요때는 아마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좀 조정이 있겠죠. 알트코인들이. 근데 이런 것보단 저는 일단 이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한데 일단 좀 지켜볼게요. 여기서 첫 지지 구간 맞아가지고 이만큼까지 반등하면서 우리가 좀 골치 아팠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2024년 3월부터 10월 11월까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겁을 먹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다 팔고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도미넌스가 그렇게 따지기엔 좀 높기 때문에 상승장이 끝났다기보다는 그냥 일시적인 반등 정도만 그칠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이미 저는 여기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에도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번 주 영상들에서는 일요일 하락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저번 주까지는 제가 저번 주 금토가 오르면 일요일에 내려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조금 덜해요. 그래서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보다는 좀 적은 비중의 익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미국의 친암호화폐 하원 의원이 276명이래요. 이거 과반을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크립토에 대한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어요. 이제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을 했죠. 하원도 공화당이 장악을 했는데 심지어 친암호화폐 하원 의원이 276명이나 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상승장에 좋은 재료들이 투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코인을 하러 오겠죠. 뒤늦게라도. 그때 이제 김치 프리미엄도 낄 거고 자금이 이제 뭐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뭐든 다 끌고 와서 코인의 자금이 꽉 모일 때 그때 코인의 상승장이 딱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돼요? 난리 나지. 그때 당시 그때쯤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뇌도 절여져 있을 거지만 그나마 좀 계속 그 세척을 해야 돼. 계속 세척을 해서 매도해야 돼. 그때는. 저도 그때 되면 뇌가 절여 있을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 같이 서로 견제해줘야 돼. 견제가 아니고 도움을 줘야 돼요. 그때 그러지 않았냐? 요즘은 어떻냐? 이거 뭔가 고점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저한테 자극을 줘야 돼요. 저도 그래야 뇌가 덜 절여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아까 멤버십 광고는 했는데 선물방 광고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선물방은 지금 횡보 구간이라 들고 있는 롱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긴 한데 보시면 계속 타겟을 가고 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롱을 내서 또 먹었습니다. 픽을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번에 움직임에서 사실 선물은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장에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때 제가 남이 돈 더 벌 때라 그랬는데 더 박탈감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선물을 주로 했는데 현물을 안 갖고 있다가 선물은 좀 털렸는데 쫓았다가 현물은 거기서 돈을 벌고 있는 걸 볼 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선물방에 오면 도움이 될 거니까 많이 와주시고요. 선물방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 유튜브에 가입하신 분들은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이 브리핑방과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와 주시고 닉네임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강퇴당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자 10만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